자, 경찰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찰행정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청규입니다. 제가 아마 지난 시간 때는 행정법 전체 개관, 즉 행정법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서 올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구성요건 효력과 선결 문제는요, 그 약술형 형태보다는 이 경찰 시험에서는 거의 아마 사례 형태, 사례 논점으로 강력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마 좀 약간 힘들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가지고 좀 매끈하게 풀어서 시원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 일단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 딴 데서 공부도 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학에서 적법이면 당연히 법대로 했기 때문에 법이 주는 선물이 권리와 의무거든요. 그럼 적법이면 이제 권리 의무, 그게 유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 반대로 위법이 되면 당연히 뭐가 돼야 맞죠, 여러분? 무효. 이게 이제 법학의 기본이 생깁니다. 그런데 행정법에서는 이 위법을 이제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걸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로 나눈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특이하게 행정법에서는 이 취소 사유에는 공정력이라는 걸 인정해서 비록 위법이지만 잠정적으로 효력이 있도록 하는 데서 이제 지금 이 문제가 출발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쪽 그림을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청이 국민 A에게 어떤 가세처분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가세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1억 가세처분을 한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이 처분청이 행한 이 행정행위, 가세처분은 행정행위잖아요. 이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 손 치더라도, 여기 보세요. 권한이 있는 기간, 즉 여기 있는 효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잠정적 효력을 제거하는 제도가 취소제도라는 거 배우셨을 텐데요. 이 잠정적 효력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 즉 취소권을 가진 기관은 이 세 명이 있죠. 처분청, 그 다음 취소소송을 맡은 법원, 그 다음 행정심판으로 가면 행정심판위원회가 확실히 이거 잘못됐다 하면서 날려버릴 때까지는 일단 국민 쪽하고 그 다음 이 처분청을 뺀 다른 행정청과 이 법원, 특히 여기서 민사형사법원인데요. 이런 법원들은 일단 이 행정청이 행한 이 행정행위를 존중해 주라는 거. 이걸 다 합쳤어요. 옛날에는 공정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다수 입장은 국민 쪽에서 존중하는 것만을 공정력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기타 국가기관하고 법원에서 존중해 주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구성요건적 효력이다.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하셔야 될 건 존중을 하는데 얼만큼 존중할 것인가를 놓고 학설 대립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효력을 인정해야 되는 데에서는 이슬이 없습니다. 아까 개념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정적으로 뭐가 인정된다고? 효력이 인정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는데 적법하다고까지 존중해 줘야 되는가? 이 문제 때문에 약간 문제가 빚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존중할 것인가를 이해하셔야 지금부터 보게 될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학설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요건적 효력과 이제 선결 문제를 이해하게 될 텐데요. 일단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청이 국민 A한테 가세처분했을 경우에 이 가세처분인 행정행위가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에서 이 민사형사법원의 본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먼저 전제가 되고 있을 때, 그럴 경우에 뭐가 미치고 있다고 지금 이게 구성요건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손을 댈 수 있는가를 놓고 싸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무슨 문제냐면 아까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즉 유효만 존중할 것인지 적법까지도 존중해 줘야 되는지 이거 갖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구성요건 효력과 선결 문제 해가지고 이 구성요건적 효력이 민사 형사소송의 선결 문제에 미치는 이건 하잖아요. 그래서 즉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나 즉 저기 있는 가세처분의 위법 여부라든지 그 다음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민형사소송에서 선결 문제로 되는 경우에 민형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선결 문제로 판단하는 것이 이 구성요건 효력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문제를 얘기할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거 제가 적어놓은 게 손해배상 청구권 정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가세처분 때문에 A가 손해가 생겼다고 민사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요. 일단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게 밝혀져야
소송에서 이길 텐데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이 세금 부과가 뭐여야 된다고요? 위법인 게 드러나야 된다고. 그러면 이 민사법정에서 이 행정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가능하지겠죠. 그럼 그 판단하려고 했더니 민형사법원에 뭐가 미치고 있더라고요? 구성요건 조력이 미치기 때문에 과연 손을 못 대는가? 손을 못 대가지고 마치 만약에 적법까지 추정된다고 보면 적법하다고 전제하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효력만 인정하면 되기 때문에 적법 위법 판단할 수 있는지 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네 가지 타입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민사법원 문제 하나, 그 다음 형사법원 문제 하나, 그 다음 민사법원에서 선결 문제 쪽에 되는 게 하나가 위법 적법만 판단하면 본안이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효력까지 제거해서 무효로 만들어야만 본안이 결판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그건 민사든 형사든 각각 하나하나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칠판을 잠시 보시면 민사소송에서의 선결 문제 해가지고 첫 번째 저 처분청이 행한 행정행위의 위법성만 확인하면 본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 하나 있고요. 행정행위의 효력까지 부인해야만 본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런 타입이 있다고요. 그럼 민사에서 두 가지 타입, 그 다음 형사소송에서 또 두 가지 타입 이런 네 가지 크게 구조 틀이 잡혀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고.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 보시면 이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 내지 판단하는 것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경우.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에요. 여러분 배웠다시피 우리 판례는요, 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통설과 달리 사건으로 보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럼 민사법원에서 이제 저 친구가 저 가세처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민사법원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우리 손해배상에서 국민이 이기고 싶으면 국가 간 행위가 적법이어야 돼요? 위법이어야 돼요? 위법인 것만 드러나면 돼요. 효력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학설은 뻔한 거예요. 아까 이 부분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효력이 있다는 것만 인정해 주는 게 구성요건적 효력인지 아니면 효력은 당연히 인정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적법이라는 것까지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는지 즉 여기까지 민사법정이 구속당해서 손을 못 대는지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긍정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우리 행정소송법 11조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저 만약 가세처분이 무효일 경우에는 민사법원에서 선결 문제로 얼마든지 심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만약에 열거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이해는 어떠한 것도 심리 못한다는 결론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정하시는 분들은 그걸 열거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적법 위법 부분도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그걸 예시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걸 이해도 언제든지 심리할 여지가 열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저 유효까지 추정할지 적법까지 추정할지를 놓고 문제예요. 현재 다수설과 판례는 유효하다고만 민사형사법정에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부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구성요건 효과가 관계없이 적법 위법 부분은 얼마든지 행정청에 눈치 볼 필요 없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지금 현재 다수와 판례입니다.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긍정설의 논구는 이 두 개가 되는지 이해를 하실 거고요. 부정설은 이 논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긍정하는 것이 현재 다수설과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다수설 판례 입장에 하면 저 사안에서 얼마든지 민사법정에서는 가세처분이 위법 맞네. 그래가지고 여타 손해배상 승인 요건을 갖췄다는 전자에 인용 판결을 해줄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반면에 이제 이번에는 위법 적법만 확인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예 행정행위 효력 자체가 없어야만 본안에서 해결이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요. 이쪽으로 잠시 와보실래요? 여기 가세처분 1억을 때렸는데 지금 국가가 1억을 가져갔어요. 그럼 이 1억이 부당이득이 되려면요. 이 가세처분이 무효, 즉 효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억을 들고 가야 부당이득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본안소송에서 이기려면 저 가세처분이 뭐라는 게 드러나야 된다고? 무효해야 돼요. 근데 이건 지금 무슨 사유죠? 취소사유잖아요. 그럼 취소사유면 구성요건 조력이 미치기 때문에 어느 견해에 와든 간에 기본적으로 민사법정에서는 효력은 그대로 존중하고 진행해야 돼요. 그럼 효력이 있으니까 무효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라. 이건 통설 판례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 통설 판례가 별 이설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뭐는 둘 다 받아들이죠. 효력이 있다는 건 다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무효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취소해 줄 때까지는 이자들이 취소해 줄 때까지. 아시겠죠?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선결 문제. 대표적인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통설 판례가 여기서는 학설 대립 쭉 쓸 필요 없습니다. 통설 판례가 기본적으로 민사법원은
행정의 효력을 자기 스스로 상실시킬 수 없다고요. 이렇게 하면 뭐에 반하기 때문에? 구성요건 효력에 반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법률상 원인 없도록 돼야 부당이득이 되거든요. 그 말은 딴 말로 행정행위가 무효해야 되는데 무효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각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국민이 이기고 싶으면 먼저 저 가세처분에 있는 취소 사유에 있는 가세처분을 취소송을 통해서 먼저 취소송 수소부분 찾아가서 날려달라 해야 돼요. 날리고 나면 이제 뭐로 바뀌죠? 무효로 바뀌니까 그때는 얼마든지 가능해진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소송의 선결 문제. 구조 똑같아요. 이법성 확인하는 게 선결 문제인 경우. 그 다음 효력 부인하는 게 선결 문제. 두 가지로 나누시면 되는데. 자, 이법성 확인하는 게 선결 문제인 경우는 이 사례를 봅시다. 자, 일단 법 구조가 적법한 행정행위를 발령했는데 국민이 그걸 위반했을 때 징역이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행정청이 국민 A한테 시설을 개선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행정행위죠, 하명. 그럼 국민은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행정청이 A를 고발한 겁니다. 뭐로? 명령 위반죄로. 그럼 이 명령 위반죄에서 이제 형사법원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잘 보세요. 이게 적법한 행정행위를 위반하는 것이 이게 이제 구성요건이잖아요. 이런 요건이 충족돼야 유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결국은 이제 형사법원에서 밝혀내야 되는 건 이 시설 개선 명령이 적법인지 아니고 위법인지만 판단하면 돼요. 효력은 건들 필요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이 사안에서 현재 이 기본적인 학설 판례는 뭐와 똑같다고요? 아까 국가배상에 대한 학설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논거하에서 위법 적법 판단할 수 있다? 못한다. 이런 논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수설 판례에 따라가면은 위법성 여부는 얼마든지 확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 판단에서 보니까 행정위가 적법이다. 그런데 국민이 지금 안 따랐잖아요. 그럼 무슨 판결이 나오겠어요?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반대로 만약 위법이다. 그럴 때는 이제 구성요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무죄 판결로 결론이 나게 될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제 반면에 이제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해야 되는 게 형사법정에서 선결 문제가 될 때 대표적인 구조가 만약에 무면허로 운전하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는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무면허라는 건 효력이 없는 면허라고. 효력이 정지되어 있을 때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 운전이고요. 이미 운전면허 받지 않은 자들이 또 운전하는 것도 뭐다?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아까 뭐와 논리와 비슷하게 가면 되죠? 아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논리와 똑같이 가면 돼요. 그래서 통설 판례 같은 경우는 효력은 부인해요, 못해요? 그건 존중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정을 할 수 없는 거죠.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거라고. 이제 부정설의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보세요. 이게 이제 아마 경감 성김시험에 출제됐던 그 예인데 지금 행정청이 국민한테 운전면허를 발급해 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17살밖에 안 돼요. 자기 형의 주민등록 훔쳐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운전면허 발급받은 겁니다. 그럴 경우 이 운전면허는 보통 취소사유로 봐요. 취소사유 운전면허 가지고 A가 운전하니까 행정청이 A를 무면허 운전죄로 고발한 겁니다. 그럼 이제 형사법정에서 이 친구를 무면허 운전죄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싶으면 효력이 없는 면허 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취소사유 운전면허 갖고 했죠. 그럼 형사법정에서는 뭐는 존중하고 들어가야 돼요.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효력은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그럼 효력이 있는 면허 가지고 운전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결론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제 통설 판례 기본 논리고 일부 소수설이 있습니다만 그까지 여러분들 시험에서 뭐 자시 쓸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지금 구성요건 효력과 선결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 출제되면 크게 4가지 그룹으로 나누시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민사법원에서 2가지 타입, 그 다음 형사법원에서 2가지 타입. 그래서 민사형사법정에서 선결 문제로 해결해야 될 주제가 먼저 위법성 확인만 되면 본안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인지 아니면 효력까지 부인해야 되는 경우인지 그 2가지를 다시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다수설 판례 기본 논리는요. 구성요건 효력 내지 공정력이 미친다 할 때 기본적으로 존중해라는 거거든요. 처분징한 행위를. 그 존중을 어디까지 하면 된다고? 효력까지만 존중해 주는 것이지 위법, 적법하다고까지 인정해주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 말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논거 중에 이제 뭐냐면 행정소송법 11조 1항에 나와 있는 거, 즉 행정행위가 무효일 경우에 민사법원은 얼마든지 선결 문제로 심리할 수 있다. 그것만 된다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 이외에 어떠한 것도 안 된다는 논리로 가게 될 거라고요. 그걸 열거로 보시는 분들. 그런데 예시로 보는 게 현재 다수의 기본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오케이? 예, 이러면 아마 여러분들 구성요건 효력과 선결 문제가 어떤 형태로 시험에 출제되더라도 이걸 이해해서 답안에 옮겨 쓰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구성요건 효력과 선결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 또 난해한 부분들, 반드시 시험에 나오지만 수험생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곳곳마다 제가 찾아내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끔씩, 아니면 자주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력자로서 언제든지 여러분 곁에서 합격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